부동산 업계가 불타오른다. 부동산 레시피. 왔어. 부동산 레시피. 왔어. 부동산 레시피 현시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저께 시행되었죠.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이미 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인데요. 올해 8월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게도 이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가 약 2개월 만인 10월 29일부터 시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민간택지로까지 이 확대 적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. 가타부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, 오늘의 레시피부터 한번 보실까요? 네, 오늘의 레시피는 아주 간단한데요.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, 과연 어떤 제도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. 네, 우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알고 가야겠죠? 이 분양가 상한제란 이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서 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공급하도록 규제하는 이 제도로서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 토지비, 즉 택지 비용과 6개월마다 정부가 정한 이 기본용 건축비, 그리고 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이 가산 비용까지 더해서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네,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공공택지지구에는 벌써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. 이번에 이걸 확대해서 이 민간택지나 재건축, 재개발 지역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니다.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된 지역은 발표난 지역은 없지만 이 10월 29일자로 정부가 이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지역을 발표하기만 하면 바로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아무데나 지정하면 되는 것이냐? 아닙니다. 물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물론 존재하고 있는데요. 바로 공통 요건으로는 이 투기 과열 지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. 이 투기 과열 지구란 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가 되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. 현재로서는 서울시 25개 구 전부와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,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, 그리고 하남시, 광명시, 그리고 세종시에 여기에 대구 수성구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. 네, 이 공통 요건뿐만 아니라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의 선택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. 이 첫 번째 이 선택 요건 중 하나인 이 분양가 상승률 요건이 있습니다.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어야 하는데요. 이 분양 실적이 없어서 분양가 상승률이 없는 경우에는 이 주택 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선택 요건으로는 이 청약 경쟁률 요건입니다. 이 직전 청약 경쟁률이 5대1 또는 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불리우는 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을 말합니다. 네, 세 번째 선택 요건으로는 이 주택 거래량 요건입니다. 최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를 대비해 약 20% 상승한 지역을 말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와 그리고 공통 요건이 들어맞는다면 언제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네, 사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몇 가지 개정사항도 생겼는데요.
그 중에서 가장 완화가 된 것은 바로 유예 기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이 처음에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했었는데요. 후에 이 사항은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재건축 조합과 이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서 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. 분양가가 상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. 네, 두 번째로는 이 재건축이 어려워져서 이 재건축 단지의 수익률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분양 보증을 빌미로 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이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입니다. 그럼 이렇게 장점만 들어봤을 때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. 하지만 반대로 이 단점과 부작용도 한번 들어봐야겠죠? 먼저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이 서울시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이 서울시의 재건축, 재개발 사업을 좀 조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긴 거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짧게 본다면은 이 집값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해서 집값을 낮추겠다는 취지이지만 길게 본다면은 이 주택 공급이 좀 현저하게 위축이 돼서 일반 기존에 있던 아파트라든지 신축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아져서 일반 아파트들의 가격까지도 낮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. 또한 로또 청약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는 낮지만 주변 시세는 이 격차가 큰 이 로또 청약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청약 또한 또 과열되게 될 것이고요. 또 특정 당첨자에게 좀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품질 저하 문제입니다. 현재 분양가 자율화에 있어서 이 설계나 자재면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공급을 해왔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 상한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설계나 이 품질 저하가 좀 우려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. 부동산 레시피. 네, 이번에 이렇게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. 분양가 상한이 생긴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렇게 가타부타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추가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부동산 레시피 편셰프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!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.